협회장? 가짜 타이틀이었다. 권영찬, 김세론 언급하며 벌인 충격의 막말 전말. 서막 화려한 조명 뒤 숨겨진 한 사람. 무대 위 조명이 깜빡이며 권영찬 씨의 이름이 떠올랐다. 연예인 자살방지협회장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언론 앞에 선 그는 마치 날개라도 단 듯 여기저기 인터뷰를 쏟아냈다. 그러나 그가 내세운 화려한 타이틀은 결국 허울 좋은 가면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커녕 국내 어떤 공인된 자살예방단체와도 연계되지 않은 무인가 사설단체였음이 드러나자 대중은 경악했다. 첫 폭로전은 팩트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각종 매체에서 자신을 교수라 칭하며 김세론 씨 사건의 핵심 정보를 들춰냈다. 사진을 다 봐왔습니다라는 목소리는 처음엔 신뢰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뒤이어 터진 의혹 폭탄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실제로 권 씨가 제시한 사진과 자료는 대부분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사후 편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팩트로 포장된 그의 주장들은 전부 망상에 불과했던 셈. 두 번째 반전. 김세론 씨는 피해망상증이라는 막말. 무대 뒤편에 걸린 스크린에 김세론 씨의 사진이 올라오자 권 씨는 피해망상증이 좀 있어요라며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다. 상담심리학 교수라는 지위를 내세워 함부로 정신병적 진단을 내리는 그의 모습은 마치 의학적 권위를 무기로 삼은 사기쇼 같았다. 카메라에 포착된 그의 표정은 차갑고 자신만만했지만 그 이면에는 근거 없는 비난으로 고인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진실의 단초. 2005년 성폭행 논란 편지 공개.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05년 권 씨가 직접 쓴 자필 편지였다. 합의하에 호텔에 갔다가 저는 결백하지만 여자의 작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라는 대목은 그가 스스로 성관계를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호텔 로비의 흐릿한 형광등 아래서 찍힌 사진, 새벽 5시 30분에 찍힌 시계 탑 클로즈업 장면이 스크린을 뒤흔들었다. 이 편지가 사실이라면 그는 미성년자 알바생과의 논란을 은폐하려 거짓말을 반복해온 셈이다. 가면 벗기기 무자격 협회장의 민낯.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뒤져본 취재진은 연예인 자살방지협회라는 이름조차 공인된 단체 목록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회원 명단도 등록 서류도 예산 집행 내역도 전무한 이 유령 단체는 권 씨가 스스로 엮어낸 개인 유니버스였다. 협회장이란 말만 반복하던 그의 진짜 의도는 유명세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상술에 불과했던 것이다. 언론과의 공방 왜 검증 안 했나? MBC, KBS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는 권영찬 씨의 교수라는 타이틀만을 믿고 단독 보도를 이어갔다. 그러나 취재원이 제시한 자료는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속보용 단편 영상에 불과했다. 방송국 스튜디오 조명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질문은 단 하나. 왜 누구도 그의 자격을 검증하지 않았나? 였다. 법적 소송의 그림자 판결문 봉투만 들고 설치는 이유. 권 씨는 제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도했다. 고소장 접수하세요. 판결문은 사무실에 걸어놨다는 도발적 발언이 이어졌다. 그러나 판결문의 핵심 내용, 즉 상대 여성의 나이가 19세였음을 밝히지 않은 채 해프닝으로 치부하려는 그 태도는 대중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대중의 반응과 파장 분노하는 팬덤, 냉소하는 네티즌. 온라인 커뮤니티 창은 가짜 협회장, 막말 전문가 해시태그로 도배되었다. 진짜 상담심리 교수 맞아? 언론이 왜 이런 사람을 믿었나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일부 네티즌은 권 씨가 주장한 김수현 씨 정보를 내가 찾아냈다는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이 분명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일부 보수 매체에서는 사건의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최후의 논리 진실은 파편화된 증거 사이에 있다. 충격적인 전말은 결국 가면 속 진실과 거짓의 파편 사이에서 엇갈린다. 권영찬 씨가 내세운 자살방지협회장이라는 화려한 칭호는 한낱 개인의 사익과 욕망을 가리려는 수단에 불과했다. 스크린 위에 마지막으로 비춰진 그의 뒷모습은 허탈한 회색 빛으로 가득 찼다.
이제 남은 것은 남김없이 공개된 증거들과 대중의 냉정한 판단이다. 권 씨가 법정에서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연예계와 언론의 신뢰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처럼 기존 타이틀을 유지하면서도 충격적인 사실과 시각적 묘사를 더해 전개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BC 한국 연예계 최대 스캔들. BBC는 첫 보도에서 연예인 자살 방지 협회장이라는 권영찬 씨의 호칭이 전혀 공신력이 없다는 사실을 전하며 공식 단체와 무관한 개인 사설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나라며 경악했다. 특히 이 같은 황당한 해프닝이 언론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CNN 팩트인 줄 알았는데 모두 거짓. CNN은 권 씨가 제시한 사진과 자필 편지를 집중 분석하며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시청자들이 속았다고 보도했다. 앵커들은 시청자와 독자는 이제 현혹되는 정보에 대해 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강조하며 디지털 시대의 팩트체크 필수를 강조했다. 르몽드 고인의 명예를 짓밟은 언론 폭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고 김세론 씨를 언급하며 허위 진단을 남발한 권영찬 씨의 막말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다라며 인권, 윤리 감수성을 완전히 상실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기사는 언론사가 먼저 멈춰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덧붙였다. NHK 전문가 호칭 남용의 경종. 일본 NHK는 상담심리학 교수라는 자칭 타이틀로 정신질환을 진단한 것은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성을 악용한 폭로는 피해자와 시청자를 모두 위협한다는 논조로 의료, 심리 분야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CNN 필리핀즈 부실 검증, 언론 스스로 자초한 위기. 필리핀 CNN 지부는 대형 방송사가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단독 보도를 남발했다며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전 세계 언론에 드리는 경고라며 속보 경쟁이 만든 참극이라고 꼬집었다. 더 가디언 사설단체 거짓 권유의 공포. 영국 가디언지는 공인되지 않은 협회 이름을 앞세운 권영찬 씨의 언행은 군중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사이비 권유의 전형적 사례라고 해석했다. 기사는 정보 소비자가 단체의 실체를 직접 검증해야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남화조보 한국 연예계의 어두운 민낯. 홍콩의 SCMP는 한류 스타를 보호하겠다던 구호가 어떻게 자신을 위한 도구가 되었나라며 이 사건은 단순 스캔들을 넘어 산업윤리 전반에 대한 경종이라고 보도했다. 종합평가. 이처럼 해외 언론은 권영찬 씨 사태를 단순 루머가 아닌 언론, 전문가, 인권윤리의 총체적 붕괴로 바라보고 있다. 진실은 검증을 통해 드러난다는 메시지는 전 세계 미디어 종사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